한 번 사는 인생 가장 과학적으로 내면의 천재성을 끌어내고 숨겨졌던 잠재력을 깨우세요.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 간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사는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내면의 천재성을 찾았고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잠재력을 깨웠다는 것. 이 사실을 통해 쉽게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개인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은 남들의 삶을 따라가거나 혹은 그들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 최대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거죠. 아름다움이란 단어의 뜻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면에 숨겨진 잠재력, 천재성을 찾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제시한 한 남자가 있습니다. 현 시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10인 중 한 명,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 와튼 스쿨의 최연소 종신교수, 조직 심리학의 대가인 그의 이름은 애덤 그랜트. 그의 강연은 세계 최고라고 평가되며 구글에선 최고의 잠재력을 찾는 그의 인사이트를 꾸준하게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있죠. 이번 영상에선 그가 한 팟캐스트에서 나눈 누구에게나 숨겨진 잠재력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3가지 스텝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애덤 그랜트는 일반적으로 모두가 가진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면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완벽주의를 보는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물론 완벽주의자는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즉,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푸는 것을 잘하죠. 하지만 완벽주의자가 학교를 벗어나 사회에 나오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선 대부분 답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하지만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통제가 가능하거나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만 도전을 이어가려고 시도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타이밍을 찾지 못하면 시도조차 못하죠. 그리고 일상 대부분의 경우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립니다. 혹은 올바른 답을 찾기에만 집중하느라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지도 못하죠. 이런 그의 말처럼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작은 한 가지라도 틀려버릴까 걱정을 합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신경 쓰느라 주변이 숲이라는 사실을 잊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린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까요? 애덤 그랜트는 첫 번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숙제는 불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의 불완벽을 견뎌보는 거죠. 사람들은 과정을 즐기는 법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도 완벽주의적 성향이 컸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이런 목표를 세웠죠. 매년 2개의 프로젝트를 실패하기. 물론 진짜 실패가 목적과 목표가 아니라 제가 올바르게 나아가는 기준치를 잡은 겁니다. 불편함을 견뎌내고 더 도전하게 하기 위해서 불완벽을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한 번 더 부딪히기 위해서 세운 목표이죠. 그가 찾은 매년 2개의 실패를 경험하기. 우리 내면의 잠재력과 천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실패를 지나쳐야 합니다. 만약 시도하는 모든 것을 성공했다면 너무 안전한 것만 도전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위험한 도전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내 한계에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2번의 실패를 꼭 해야만 하는 거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게 되고 새로운 걸 더 배워보려고 도전하게 될 겁니다. 그는 말해요. 2번의 실패를 목표라기보다 기대치로 설정해보세요. 그렇게 내가 살면서 가지게 된 오래된 믿음을 버리고 새로운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 그리고 틀렸다는 것은 쪽팔린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 무언가를 배웠다는 의미이니까요. 우리의 숙제는 불완벽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면의 잠재력을 찾는 애덤 그랜트의 2번째 메시지, 비교가 아니라 질투가 문제다. 사람들은 비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존재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과정에서 더 빨리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비교를 원동력으로 쓸 수 있어요. 애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비교가 아니라 질투가 문제입니다. 때로 비교는 정말 가치 있는 습관이 돼요.
누군가를 보며 배우고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되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려는 것을 넘어 그들의 것이 내 것이었어야 한다는 생각, 그런 질투가 행복을 앗아가고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질투가 아니라 비교를 하며 나아가세요. 그리고 누군가 나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 나에 비해 더 나은 강점을 가지고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의 삶에나 어드밴티지는 존재하니까요. 내가 가지지 못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강점을 비교하지 말고 그럴 땐 오히려 반대로 접근해 보세요. 같은 길을 돌아가게 되면서 더 많은 거리,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언젠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조언을 남긴 애덤 그랜트는 가장 올바른 비교는 자신과의 비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과정에 중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이죠.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건 내가 지나온 길, 즉 과정을 중요시하게 만들고 오늘의 나와 미래의 나를 비교할 때 우리는 삶에 대한 기준을 높이게 됩니다. 그러니 남에게서 질투가 아닌 비교에 멈출 수 있게,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비교하며 나아가세요. 잠재력은 종착지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애덤 그랜트의 세 번째 방법, 나도 보지 못하는 내 안의 잠재력을 보는 코치를 찾아라. 앞서 말한 것처럼 세상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과 남들보다 앞서가며 최고의 잠재력을 깨운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그들이 보지 못했던 잠재력을 봐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은 모두 코치가 있는 것처럼 성공한 모두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멘토, 스승이 있었죠. 물론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그런 사람이 주변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애덤은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남들에게 피드백을 묻곤 합니다. 하지만 잠재력을 이끌기 위해서는 피드백보다는 조언을 물어야 합니다. 피드백을 물으면 사람들은 내가 맞는지 틀렸는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판단하지만, 올바르게 조언을 묻는다면 미래에 어떻게 더 잘할지, 더 나은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예시는 이거죠. What's one thing I can do better? 다음에 더 잘했으면 하는 한 가지가 뭔가요? 물론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게 이 질문을 하며 교집합이 되는 패턴을 찾아보세요. 혹은 1점에서 10점까지 점수를 물어보고 만약 그들이 생각하기에 내 점수가 3점 혹은 6점이라면 다음 시도에 10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한 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남들의 질문을 거울처럼 보는 거죠. 애덤 그랜트는 이 두 가지 질문이 자신이 심리학 분야를 연구하고 또 자기 개발을 하며 가장 도움이 되어온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항상 과거의 내 위치를 돌아보며 더 나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잊지 말라고 조언했죠. 왜냐하면 남들에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위축되거나 다음 도전이 두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는 말합니다. 일부러 나를 불편하게 할 일을 찾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성장입니다. 중간중간 물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난 여기에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일을 해도 될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며 누군가가 신경 쓰인다면 꼭 이걸 기억하세요. 이 세상 누구든지 모두를 만족시킬 순 없다는 사실. 그렇기에 나에게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지를 먼저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성장에 중요한 그 사람만은 실망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겁니다. 나와 같은 길을 이미 간 멘토, 코치의 조언만 믿고 나아가세요. 잠재력은 완벽해지고서 쓰는 게 아니라 도전하고 나아가며 완벽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당신도 지금의 당신만 보면서 내면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는 없어요. 과거의 자신을 보면서도 잠재력은 판단할 수 없죠. 하지만 누군가의 잠재력을 가장 가깝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지나온 삶의 장애물, 그리고 눈앞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갔고 또 어떻게 풀어갈 건지가 말해줄 겁니다. 이처럼 그는 행동하며 자신감을 찾아가라고 말했습니다. 잠재력도 행동할 때 우리에게 끌려오니까요. Cause and effect,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눈앞에 힘든 일 혹은 장애물에 도전할 때 과정 속에서 우린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왔네? 나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바로 이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애덤의 조언 중 한 인사이트가 너무도 와닿았습니다. 어떤 목표를 보며 언젠간 나도 저걸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 언젠가가 지금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법처럼 준비되는 그런 날은 없다. 만약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마법 같은 느낌이 존재한다면 그건 준비할 때가 아니라 도전 후 시도 중에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조언은 이거였습니다. 비평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최악의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고, 칭찬 혹은 응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최고의 당신에게 박수를 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둘 다 반드시 천재성을 끌어내지도 많은 것을 배우지도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비평을 들으며 위축되고 칭찬은 기분만 좋고 끝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언을 물을 때 생각해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시간에 대한 관점이다.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아니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아니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 혹은 내일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물어라. 그게 더 효율적이고 고무적이며 나에게서 행동을 이끌어내는 한마디가 될 것이다. 숨겨진 잠재력을 꺼내려는 당신이 원하는 건 과거나 지금이 아니라 내일 더 나은 자신이다. 바로 그게 올바른 삶으로의 자신 내면의 천재성을 가지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항해가 될 것이다. 이번 영상 속 애덤 그랜트의 인사이트, 완벽주의가 아닌 불완벽주의를 쫓아가며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을 꾸준히 도전하기, 그리고 매년 2번의 큰 실패를 하도록 기준치를 높이는 것, 한 사람을 망치는 건 비교가 아닌 질투임을 인지하고 올바르게 남과 비교하며 나아가고,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비교하며 자신감을 얻기, 그리고 내가 볼 수 없는 내 안의 잠재력을 보는 코치, 멘토를 찾아 그들의 의견만을 생각하며 도전하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아직 없다면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의 조언보다는 어떤 한 가지가 더 나은 다음 시도를 만들지를 물으며 한 가지씩만 고쳐 나아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이 문장처럼 이번 짧은 영상 속 애덤 그랜트가 나눈 가장 과학적으로 잠재력을 찾는 이 방법이 남들을 쫓던 분들께 내면의 나를 보게 하고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며, 종착지가 아닌 최고의 잠재력이란 과정 속에서 원하는 모든 걸 얻으며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터닝포인트였습니다.